안녕하세요. 결혼을 제가 드디어 시기를 마쳤어요. 결혼을 하면서 사용된 비용을 이제 여러분과 영상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는 이제 예식장에 직접 가서 예식장에 가면 연결된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플래너님을 통해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예식장에 이렇게 연결된 업체들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되면 장점은 그 예식장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식장에 가서 뭐 스튜디오도 찍고 뭐 드레스도 셀렉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스튜디오도 이제 딱 정해진 그 곳에서만 할 수 있고, 또 드레스도 많지 않은 드레스를 입어볼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플래너님을 동반해서 하게 되면은 장점으로는 이제 반대로 여러 군데를 비교할 수 있죠. 스튜디오도 이제 선택지가 많고 그 중에서 저희가 보고서 셀렉할 수 있고, 드레스도 드레스 샵을 여러 군데 추천해 주시는데 저희는 플래너님 혜택으로 피팅비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4군데 드레스 샵을 가서 총 3벌씩 드레스를 입어봤고 총 12벌 드레스를 입어보고 결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플래너님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동선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진 군데가 아니라 이제 이곳 가보세요 하면 이제 여러 군데를 좀 돌아봐야 하고, 플래너님과 관련된 업체에서 하게 되는 뭐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은 이제 웨딩홀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딱 준비를 한다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되지 하는데 바로 이제 예식장을 예약하러 가거든요. 그게 이제 예식장 예약 날짜가 우리의 결혼식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료는 0원이고 뷔페는 1인당 35,000원 해서 총 1,200만 원. 이렇게 웨딩홀 대관료가 0원이 나왔던 이유는 저희가 일단은 비수기에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결혼식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저희가 갔을 때 이제 비수기였기 때문에 0원에 대관료 0원에 해주셨고, 물론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뭐 적게는 한 30만 원부터 크게는 뭐 200, 300, 400 정도 이렇게 추가 대관료를 받고 진행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뭐 그런 호텔이나 뭐 생화가 가득한 곳 이런 것은 조금 배제하고 가격이 좀 괜찮은 곳으로 좀 찾게 되었고, 식대도 원래 보통 같은 곳은 평균적으로 한 4만 원 초반대? 1인당 4만 원 초반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호텔이나 이런 데는 더 비싸질 수 있지만. 그런데 저희는 조금 그보단 저렴한 곳을 찾아서 했고, 원래는 여기도 이제 성수기에 가면은 한 현금으로 결제하고 해도 3만 원 후반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비수기에 했기 때문에 3만 5천 원에 현금가로 맞춰서 식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고 싶은 예식 날짜가 있는 게 아니시라면 성수기, 비수기 잘 비교해보셔서 비수기 때 이렇게 미리 예약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하객분들이 200명을 예약을 잡았어요. 여기서 20%까지는 더 하객분들이 오바가 되어도 이제 식권을 주세요. 근데 저희는 그보다 조금 더 오바가 돼가지고 그때는 식사가 부족해서 식권이 안 되고 답례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약을 하실 때 잘 생각해 보시고 너무 많지 않지만 또 너무 모자라지 않게 그 적정선을 잘 찾아서 예약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드메입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의 이제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저희는 스튜디오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10개 고르고 이제 드레스나 턱시도를 2벌씩 입는 선택지가 하나 있고, 사진을 20장 고르고 드레스나 턱시도를 4벌씩 입는 그런 선택지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가격은 이제 후자가 1.5배 정도 더 비싸게 되고, 그래서 이거 두 개도 이제 비교해 보자면 사진 10장짜리 드레스 2벌짜리를 고르게 되면 이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 헬퍼님 비용도 한 7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20장을 선택하게 되고 또 4벌 드레스 턱시도 4벌을 입게 되면은 7에서 8시간 정도 촬영 시간이 되고, 이제 헬퍼님 비용도 12만 원 정도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드레스를 좀 더 많이 입고 또 더 촬영도 많이 해보고 싶다 하면은 후자를 선택할 수 있고, 이제 나는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전자를 선택하셔도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시고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이제 예약금 10만 원, 현장 결제 67만 원, 헬퍼비 7만 원, 그래서 84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계속 추가금이 붙어요. 그게 뭐냐면 앨범 수 늘릴래? 액자 업그레이드 할래? 원본 파일 받을래? 원본 파일 수정해줄까? 약간 이런 추가금들이 계속 붙어요. 근데 저희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냥 원본 파일만 받을게요를 골랐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300장을 찍으면 그 300장을 다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딱 그 앨범에 들어가는 10장, 저희는 10장을 선택했으니까 그 10장만 저희가 실제 사진으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찍은 거니까 그래도 원본 사진은 받고 싶다 해서 이제 20만 원을 더 내고 원본 사진까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딱 20만 원만 추가해서 104만 원이 스튜디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신부 드레스 2벌 입고 찍고 신랑도 턱시도 2벌만 입고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외 촬영은 없고 실내 촬영만 했고 또 앨범은 이제 5장이에요. 이게 이제 10쪽인 건데 사진은 10개. 근데 이제 앨범으로 볼 때는 5장 정도고 이제 액자도 그냥 기본 검은 테두리의 액자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헬퍼 이모님께서 막 여러 가지 코사지를 되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드레스인데도 되게 다른 드레스처럼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스튜디오를 찍는다 하면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서 쭉 찍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사전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모, 이제 염색, 그냥 내 머리 색깔 그대로 갈래 하시면 상관없는데 저는 그때 이제 투톤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좀 어두운 톤으로 다운을 시키느라 염색에 돈을 12만 원 사용하고 그래서 네일도 5만 원 정도 하고 대신 저는 발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준비물, 누브라, 속바지, 그리고 간식은 이제 스태프분들 것도 챙겨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희는 챙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먹을 시간 없다. 신랑 신부 드실 것만 조금 챙겨라 하셔서 그리고 캐주얼 복장을 저희는 또 한 벌 이렇게 공짜로 찍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내가 결국에 그냥 흰 티에 청바지로 골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비용들 도 있을 것 같고 남자 양말 이런 거 검은색으로 준비하는 거 해서 총 121만 원에서 이렇게 조금 더 준비물 플러스 알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스드메에서 드레스 메이크업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같이 가요. 제가 했던 것도 같이 갔고 그래서 이 메이크업에는 이제 신랑 신부 메이크업이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드레스 그리고 원판 사진이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결혼식 끝나면 직계 가족 나오세요 찰칵찰칵 그것도 찍어주시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이거는 다 샵마다 다를 텐데 저는 부케까지 포함된 비용으로 받았어요. 170만 5천 원인데 드레스 투어를 할 때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초반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플래너님 혜택을 받아서 투어에 대한 비용은 내지 않고 자유롭게 좀 입어볼 수 있었습니다. 대신 한 샵에서는 딱 3개만 입을 수 있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도와주시는 헬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지만 이제 182만 5천 원 나옵니다. 예복이라 하면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식 때 입을 예복, 두 번째는 2부 순서. 첫 번째 본식 때 신부는 이미 드레스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도 이제 정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복을 맞추는데 나뉘는 2가지 종류가 기성복으로 할 거냐 아니면 맞춤 정장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맞춤 정장도 막 수입 원단 이런 거를 쓰지 않으면 그냥 기성복과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왕 하는 거 맞춤 정장으로 하면은 또 내 몸에 꼭 맞는 좀 의미 있는 옷이 되겠다 싶어서 아까 이제 2부 순서 예복이 있다고 했는데 신랑은 보통 그 양복 그대로 입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검은색 원피스를 사고 오빠도 이제 안에 와이셔츠만 검은색으로 바꿔서 2부 때 이렇게 입었어요. 그 2부 순서 때 돌아다니면서 이제 친척분들이나 이렇게 좀 신혼여행 잘 다녀와라 하면서 이렇게 돈을 주시기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봉투 같은 거 받을 때 필요할 가방을 새 거를 하나 사면 좋다. 이게 친척분이 알려주셔서 그것도 이제 급하게 구매를 하게 됐어요. 다음은 이제 커플링인데요. 현대 아울렛 가서 둘이 합쳐서 70만 원에 반지를 구매했고 만족하면서 끼고 다닙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복 저희는 2벌 대여를 했고 2벌 합쳐서 35만 원에 대여를 했어요. 보통은 15만 원에서 한 40만 원까지 이렇게 빌릴 수 있는 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레이저 제모를 받게 되었고 4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버스 대절. 제가 대전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서울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버스를 대절했고 저는 올버스라는 곳에서
근데 거기가 견적을 계속 이렇게 출발 시간과 뭐 도착 시간, 뭐 거리 이런 거 따져서 기사님들이 견적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일 컨디션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은 거를 골라서 할 수 있었고 10시 반 서울에서 출발, 4시 대전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54만 원에 했고요. 그리고 그 버스에 이제 가시면서 물이나 간식 같은 걸 이제 사드리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이제 떡이랑 물을 했는데 그 부분 18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72만 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첩장. 저는 이제 종이 청첩장은 한 300장 정도 했는데 16만 2,400원이 나왔고 모바일 청첩장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네이버로 만들었고 영원히 나왔어요. 청첩장을 드리게 될 때 사람들과 막 여러 약속을 잡고 이제 만나서 드리고 뭐 식사도 좀 대접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할 때 한 달 반에서 2달 전에 이제 미리 약속을 잡고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진을 추가 보정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을 말하는 건데요. 스튜디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10장, 앨범에 들어가는 10장을 저희는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외의 사진을 보정을 해달라고 하면 한 장당 3만 원씩을 이제 더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알아봤는데 23장을 더 추가로 저희는 조금 급하게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급속으로 해서 16만 1,000원 이렇게 장당 7,000원 꼴로 하게 됐어요. 근데 좀 여유 있게 한다면 장당 5,000원에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에 대한 추가 보정은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스텝 사진. 이거는 이제 예식 당일에 사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서부터 막 찍어주시고 또 결혼식 때 찍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것도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보정을 할 거냐, 앨범을 만들 거냐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보정도 안 해도 되고 앨범도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가장 기본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35만 원에 찍게 되었어요. 손주 메이크업입니다. 가족분들이나 뭐 친척분들이나 이렇게 형제 자매들 저희는 남자 5만 원, 여자 15만 원이었고 그래서 총 55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단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결혼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예단을 하지 않는 것도 되게 많고 근데 또 이게 가정의 분위기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안 와도 괜찮은 분위기인데 상대방 가정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는 분위기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분위기를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대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 합쳐서 이제 100만 원 이하로 양가를 예단을 끝내자 이렇게 해서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러는 의미로 이불이랑 외투 이런 것들을 저희는 했고 사례금 저는 주례 해주신 목사님 그리고 대표기도 해주신 목사님 사회자 해준 친구 축하해준 친구들 또 이래저래 도와준 친구들 마지막 이제 신혼여행입니다. 결혼한 그 당일날 호텔에 가서 자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이제 태국 카오락에 가서 4박 6일 동안 460만 원을 내고 이제 항공료까지 포함해서 가게 됐어요. 가서도 사실 뭐 마사지나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들이 더 있게 되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더 오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에 대해서는 여행도 사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유여행과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자유여행을 하게 되면은 좀 자유롭게 내가 일정을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하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사를 통해서 했는데 현지 가이드분이 다 이제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저희가 신경 쓸 게 따로 없었어요. 진짜 편하게 갔다 왔는데 자유여행과 비교해서 좀 아쉬운 점은 일정이 정해진 대로 저희가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 그래서 그 뭐 신혼여행이기도 하고 저희가 휴양지로 가기도 해서 최대한 이렇게 여유 있게 짜주셔서 저희도 좋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유여행보다는 일정이 정해진 대로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준비하는데도 너무 에너지 많이 쓰고 결혼식 당일에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여행만큼은 좀 그냥 머리 비우고 좀 편하게 다녀보고 싶다. 여행사 통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행사 통해서 해서 되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이제 결혼식 때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들이나 가족분들 이렇게 선물 사게 되거든요. 뭐 직장 동료들이나 그래서 그 비용까지 약 680만 원 정도 신혼여행에서 사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결혼식을 하면서
들었던 비용들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결혼식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